어서오세요. 읽어주는 예니밍. 오늘은 계속해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거는 장편소설인데요. 황정은 씨의 장편소설이고 창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계속해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예전에 한도서관 한 책 읽기로 선정이 되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읽어봤다가 그때 이거 장편소설이다 보니까 다 읽어드리진 못할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 제가 인상이 깊었던 부분만 스캔해서 놔뒀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이 책은 어떤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 가족에는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들은 소라와 나나와 나기가 있어요. 소라가 아마 첫째 딸, 나나가 둘째 딸, 나기는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없고요. 지금은 소라 편 읽을게요. 있지. 네 할아버지는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고 죽은 것이 아니야. 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홍수가 있었거든. 홍수가 나서 많은 집이 떠내려갔고 사람들이 죽었거든. 네 할아버지는 그 난리통에 낚시를 했단다. 집이며 짐승이며 사람이 쓸려가고 있는 흙탕물에 낚싯대를 던져주고 고기를 잡았단다. 그 물에서 건진 물고기를 먹고 죽은 거란다. 물에 휘말린 사람들을 생각해보렴. 오죽이나 원통했겠니? 오죽이나 고통스러웠겠니? 그런 물에 낚싯바늘을 담근 사람이라서 급사한 거란다. 네 할아버지는 그 낚싯바늘에 뺨이나 등을 긁힌 사람들의 원한을 먹고 죽은 거야. 어머니의 이름은 애자. 나나와 나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보다도 애자라고 부를 때가 많다. 애자는 애자라고 불러야 애자답다. 애자의 애는 사랑애. 그 이름 그대로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넘쳤다. 애자가 가장 애자다운 사랑으로 넘쳤을 시절은 아무래도 아버지와 연애하던 때였을 것이다. 나나와 나는 애자로부터 숱하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름에 시작된 연애였으므로 여름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규모로 태풍이 불었단다. 간판들이 날아가고 전신주가 넘어지고 가로수가 뽑혀나갈 정도로 바람이 불었단다. 아, 지금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군요. 그 바람 속을 둘이서 옷자락 한 번 날리지 않고 걸었단다. 바로 눈앞에서 부러진 가로수를 넘기도 하면서 우산을 쓰고 계속 걸었단다. 바람에 휘말린 잔 나뭇가지들이 뼈처럼 화살처럼 날아다니는 길을 조금도 다치지 않고 걸었단다. 지금 이번 편은 소라 편이에요. 첫째 딸. 뭘 하며 걸었어? 라고 내가 물은 적이 있었다. 애자는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야기했지 라고 대답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느 것 하나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끝없이 이야기를 하며 걸었단 것이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도 기억나는 게 없느냐고 재차 묻자 그건 말이지 라고 애자는 말했다. 너무 소중하게 너무 열심히 들어서 기억에 남지 않고 몸이 되어버린 거야. 몸? 들었다기보단 먹은 거야. 기억에도 남지 않을 정도로 남김없이 먹고 마셔서 일체가 되어버린 거야. 아침에 먹은 우유 한 모금이 피가 되고 근육이 되는 것처럼 그 이야기들이 전부 내 피가 되고 뼈가 된 거야. 라고 말한 뒤 애자는 자기가 한 말을 생각해보는 듯한 모습으로 다시 생각에 잠겼다.
연애하던 시절의 애자를 볼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다. 애자는 사진 속에서 젊고 예쁘고 웃는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알록달록한 차양 아래를 건너라고 얼굴에 오렌지색 그늘이 져 있다. 입을 대고 빨면 달게 녹을 듯한 빛깔의 회전 목마를 등진 채 사진을 찍는 사람 쪽으로 턱을 치켜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다. 목을 향해 둥글게 말아 넣은 단발머리가 귀엽게 흩어져 있고 피부는 희고 눈썹은 검고 입술은 붉다. 이야기 속의 백설 같다. 백설 같은 애자의 곁에 아버지가 있다. 찍히는 순간 움직였거나 움직이는 순간 찍혔거나 사진 오른쪽 모서리로 반쯤 빠져나간 채 흐릿한 옆얼굴을 보이며 웃고 있다. 이것 말고 나나와 내게는 아버지의 사진이랄 것이 없다. 애자가 전부 치워버렸다. 먹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 애자의 몸이 되어버린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그 사진들도 전부 애자의 몸이 되었나.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이가 드러날 정도로 웃고 있으니 소리를 내며 웃었을 것이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면 그가 어떤 소리로 웃었는지, 목소리는 어땠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애자의 피가 되고 뼈가 된 목소리란 어떤 목소리일까? 10살 때까지는 함께 살았으므로 어렴풋하게나마 나는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무렵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자주 신고 다닌 샌들도 기억하고 있으니 그의 목소리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일 것이다, 이런 목소리일 것이다 라고 여기는 어떤 톤의 목소리를 이따금 떠올리곤 하지만 그 목소리를 틀림없는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우길 자신은 없다. 10살 때까지는 함께 살았으니까 수백 번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지금 나는 그의 음성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한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소리들에 희석되어 사라져버렸다. 소라야 라고 불렀겠지 하고 생각하며 흉내를 내는 셈 치고 그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아도 소용없다. 소라야 하고 종이에 적힌 검은 문장으로 떠오를 뿐이다. 물어보자. 오늘 저녁에야말로 나나에게 그렇게 결심했는데 뜻밖에도 출근길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묻고 말았다. 아침 저녁으로 안개만 고일 뿐 여전히 비 소식은 없는 나날이었다. 하지만 임박했다. 임박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습도가 하루하루 굉장해서 낮이고 밤이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몸이 끈적끈적해졌다. 안개에 관해 말하자면 온갖 냄새가 그 속에 있었다. 씻기지 못해 자질구레한 냄새를 더해가는 대기의 냄새가 안개에 배어 있었고 밤새 안개에 잠긴 거리에서도 그 냄새가 났다.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도 그런 냄새가 남아 있었다. 아침인데 벌써 무더웠다. 나나하고 둘이서 가급적 그늘을 따라 걷는데도 목에 닿는 머리카락이 젖을 정도로 땀이 흘렸다. 기온이 너무 높아서 흐르는 땀이 시원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서로 한 걸음씩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좁은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다. 잎이 무성한 벚나무를 몇 그루 지났을 때 앞선 나나를 향해 임신했니? 하고 물었다. 하고 보니 간단해서 깜짝 놀랐다. 그 간단한 걸 입 밖에 내지 못해 망설이고 눈치를 본 수일이 어처구니 없게 여겨지도록 한순간이었다. 했어. 하고 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병원 가는데 같이 가볼래? 불시에 되돌아온 질문에 상황을 생각할 틈도 없이 가겠다고 대답을 했다. 곳곳에 푹신하고 편해 보이는 소파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게 편안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나는 불편했다. 불편하다는 걸 알아채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생각건데 출산이란 무엇보다도 비명과
고통과 출혈이었는데 그런 이미지와는 일부러 다른 걸 고르기라도 한 듯 부드럽고 환한 그 공간이 이제와 말하자면 조금 불편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으니까. 내가 불편하거나 말거나 나나는 그 공간을 헤매지도 않고 이런저런 모퉁이를 휙휙 돌아 검사실을 찾아다녔다. 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 오늘은 검사가 많은 날이라고 나나는 말했다. 어느 검사실이든 얼핏 모던한 전시실처럼 보이는 대기실이 딸려 있었고 산모들이 넓은 소파에 앉아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초음파실 앞에서 나나를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다. 나도 이곳에서 고깔 모양의 종이컵에 물을 받아 먹었다. 젊은 산모들이 은은한 불빛 아래 잡지를 넘겨보고 있었다. 다른 병원의 대기실과는 미묘하게 달라서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멍하니 생각하고 있다가 어디고 뭐고 갈피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생각만 반복해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이제 나나에게 무엇을 물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물어도 괜찮은 것과 괜찮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갈피를. 나나야, 아기가 생기니 어때? 그런 것을 묻자 나나는 더부룩해 라고 말했다. 더부룩해? 뱃속에 커다란 싹이 든 것 같은 기분? 이라고 말한 뒤 나나는 빈 종이컵을 반으로 접었다. 싹? 속으로 되물으며 나나의 배를 바라보았다. 배 부분에 넓은 주름이 2개 잡힌 스커트라서 배가 볼록한지 어떤지 잘 알아볼 수 없었다. 의료 가운을 입은 여자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대기실로 나와 나나의 이름을 불렀다. 어영부영하는 사이 나나가 먼저 들어가고 조금 뒤에는 보호자도 이쪽으로 라는 안내를 받아 나도 암막 커튼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나는 어둠 속에서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앞섭을 열고 배를 드러낸 상태였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배가 조금 불룩했다. 야속해라. 저 정도로 부르도록 모르게 하다니. 숨기다니. 저 정도나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야속한 언니로 만들다니. 야속하다 야속해. 그렇게 생각하며 앉아있는 틈에 눈물이 고였다. 나나야, 배가 나왔다. 라고 멍청하게 말하자 이 정도는 별로 나오지 않은 거야. 하고 나나는 얄밉도록 의젓하게 말했다. 자,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지 마! 라는 내용으로 그날 밤엔 나나와 다퉜다. 그렇게 하지 마! 라면서 나나는 방을 자박자박 돌았다. 언니가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난 말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라니. 이렇게! 내가 뭘 어쨌는데. 보살피고 친절하게 굴려고 하고. 친절하면 안 돼? 친절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그걸 네가 알아? 친절하고 싶은지 아닌지 네가 아냐고. 난 알지. 언니를 난 알지. 언니는 싫은 거야. 사실은 싫으면서 가엾은 임산부 대하듯이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런 적 없어. 그러고 있어. 싫어. 라고 나나는 말했다. 싫으면서 그렇게 챙겨주는 거 징그럽고 싫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져서 나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들었나 싶었다. 나나는 자기 생각에 잠긴 채 바닥을 내려다보며 계속 걷고 있었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며 아까부터 손가락 사이를 다른 쪽 손으로 비틀듯 주무르고 있었다. 손가락 뿌리 부근이 벌써 빨갰다.
뭘 어떻게 했느냐고 나는 물었다. 떨릴 정도로 긴장해서 혀를 씹는 듯한 발음이 되고 말았다. 걱정이 되니까 잘 대해주려는 거잖아. 잘 안 대해주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내버려둬. 싫으면 내버려둬. 싫으면 싫다고 차라리 말을 하든가. 싫다고 하지 못하겠거든 내버려둬. 거짓말로 친절하게 대하지 마. 보살피려고 하지 말고. 언니는 옛날하고 똑같은 걸 반복할 셈이지? 라는 말에 옛날이라니 언제적 무슨 일을 말하는 걸까 하고 어안이 벙벙해 생각했다. 어릴 때 라고 나나는 잘라 말했다. 옛날에 애들이 했던 것처럼 금주씨 장례식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서 만난 애들이 언니하고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친절하게 굴려는 거야. 금주씨는 참고로 죽은 아빠예요. 걔들은 있잖아. 친절을 베푼 거야. 불쌍하니까. 불쌍하고 무섭지만 아무튼 자기들 일은 아니니까. 언니하고 나를 멀리서 관찰하면서 그냥 친절하게 대해준 거야. 언니가 지금 나한테 그러고 있어. 싫다고도 하지 않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성가시면서 나를 싫다고 생각하면서 언니는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거짓말로 친절한 거지. 싫은 걸 감추고 보살피는 거고. 나나는 걷던 것을 멈추고 털썩 앉으며 말했다.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굉장히 약해진 느낌이 든다고. 세상에 나 혼자뿐이란 생각이 들어서 외로워져. 쌍년 하고 생각했다. 쌍년 하고 두고두고 생각했다. 징그럽다니. 평소엔 소라라고 부르면서 그런 때만 언니라고 부르지. 그런 때만 언니라고. 그대로 며칠이고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나나가 멀었다. 멀어도 너무 멀어서 여태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른 사람 같았고 심지어는 다른 생물 같았다. 둘이라서 긴밀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느닷없이 징그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느닷없다는 건 나의 자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자 저절로 입이 닫혔다. 평소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잦았으므로 간단하게 그 말을 입에 올렸는지도 모른다. 징그럽단 말은 내가 들었지만 그 정도 호의를 보였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한 나나야말로 징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이분이 표현이 참 보면은 평소에 감수성이 좋은 사람인 것 같죠. 되게 표현들이 공감 잘 되게 써놨죠. 이제 나나 편이에요. 제가 여기 나나 편은 우측 아래에 있는 아주머니네로 여기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조금 더 위쪽에 우측 한 상단 정도부터 시작할게요. 싸웠어? 라고 묻는 소라에게 모세 씨에게 화가 났다고 대답합니다. 모세 씨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요.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모세 씨하고는. 그렇게 말한 날부터 여태 모세 씨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고요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뭐가 되나요? 결혼하지도 않고 가족이 되지도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는 벌써 열흘째 말을 걸어오지도 않고 곁에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사무실에선 각자의 일을 하고 점심도 각자. 다만 퇴근할 무렵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이쪽을 바라봅니다.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걸고 일전에 그 말은 없던 셈 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라고 해주길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안타까워 파티션 너머로 그 눈을 마주 바라보지만 나나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으므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내다 버린 것 같은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있잖아. 아주머니네로 가져갈 수박을 고르는 자리에서 아기는 혼자 키우기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모세 씨와는 이제 안 돼. 안 되겠다고 결정했어. 뜻밖에도 투명하게 나온 말투에 마음도 덩달아 투명해지고 말았습니다. 소라는 알았어 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두를 내려다봅니다. 순순하지만 갑작스럽게 경직되어 보이는 그 모습에 나나가 가해한 듯하고 나나야말로 가장 나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나나의 시점인데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칭하는 거예요. 소라는 뭘 생각해? 지금 뭘 생각해? 실은 나나를 원망하고 있지 않아?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더 묻지 않아? 왜 제대로 물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것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는 나나야말로 연약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약하다니 교활하게. 이런저런 생각으로 어지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소라가 나나의 약지를 살짝 잡았다가 놓습니다. 아기는 괜찮아. 이모가 있으니까 괜찮아. 싫으면서 아기 같은 건 싫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러네 싫어. 그거 봐. 하지만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도 미심쩍으니까 그러니까 의지해봐.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렇게 덧붙이지만 믿을 수 없다고 나나는 생각합니다. 힘도 무엇도 나나보다 약한 사람이 하는 말 같은 건 신뢰할 수 없다고 따끔따끔하게 올라오는 걸 삼키며 생각합니다. 마음 아파. 여기까지는 소라와 나나의 이야기였어요. 딸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은 낙이라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들 이야기는 약간 또 다른 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나 이야기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낙이 이야기는 이제 소년기 때부터 시작된 우정보다는 가까운 뭐라고 해야 되지? 숨기고 있는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오래가는 사랑인데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습. 입을 대고 빨면 달게 녹을 듯한 빛깔의 회전목마를 등진 채로 사진을 찍는 입을 대고 빨면 달게 녹을 듯한 빛깔의 회전목마를 등진 채 발음 왜 이래. 입을 대고 빨면 달게 녹을 듯한 빛깔의 회전목마를 등진 채 사진을 찍는 사람 쪽으로 턱을 치켜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다.